나에게 대학 성적은 생존의 문제였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휴학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버틴 나날들이었다. 전공시험 기간엔 그마저도 자지 못했다.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는 수업을 듣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갈비집에서 서빙을 했다. 매일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저시급으로 300만 원 가까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우리과 동기는 70명, 이 중 1등은 등록금 전액 면제, 2등은 70%, 3, 4, 5등은 30%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 3등을 해도 휴학을 해야 했던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 알바가 끝나고 다시 도서관에 뛰어가 자리에 앉으면 밤 12시. 도서관 입구 자판기에서 한 병에 250원에 판매되던 자양강장제 코카스. 그걸 4병 뽑아서 책상 위에 탁탁탁탁 세워두고 2시간 반마다 벌컥벌컥 마셨다.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코카스만 마시면 해롱해롱하던 정신도 바짝 되돌아오곤 했다. 백과사전처럼 두꺼운 전공서적을 통째로 외우고 마지막 장을 넘길 때면 거짓말처럼 아침 해가 뜨곤 했다. 외운 것을 잊어버릴까봐 그대로 문과대로 걸어가서 시험을 치렀다. 한 학기 2-3번 있는 전공시험들은 대부분 서술형이었다. 나의 전략은 무조건 많은 양을 써서 튀는 것. 남들이 한 장을 쓸 때 나는 4장을 가득 채웠다. 미리 준비해둔 스테이플러로 집어서 제출할 때는 이미 모두가 강의실을 빠져나간 후였다. 나 한 명 때문에 퇴근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조교들이 나를 원망스럽게 노려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건 늘 시험지를 내고 난 후였다. 벼락치기가 무슨 깊이가 있었으랴. 지금 생각해보면 수많은 한 장짜리 시험지들 중 유일하게 4장을 채우고 그것도 부족해 마지막엔 시키지도 않은 자작시까지 적어낸 제자의 노력에 가상해서 점수를 주셨을 것이다. 거의 모든 과목이 A+였다. 나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빵원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찍힌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며 아슬아슬한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장학금 덕분에 휴학은 면했지만 생활은 나아지는 게 없었다. 알바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공강이 없도록 시간표를 모아서 짰다. 듣고 싶은 과목이 기준이 아니라 오후 3시 전에 몰아 넣을 수 있느냐가 내 수강 선택의 기준이었다. 밤 12시까지 매일 아르바이트를 했다. 평일 저녁엔 갈비집, 돈가스 집에서 서빙을 하고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리거나 웨딩홀에서 단기 알바를 했다. 대학생활의 꽃이라 말하는 MT나 동아리 활동은 나에겐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과 동기들 이름도 잘 몰랐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걸으면서 혹은 버스 안에서 김밥을 먹었다. 그렇게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교통비 식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은 항상 10만 원 남짓이었다. 한 권에 몇만 원이나 하는 전공서적 몇 권을 사고 나면 그마저도 없었다. 한 주 벌어 한 주로 살아가는 시간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결국 탈이 났다. 몸이 고장난 것이다. 감기 몸살인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근육통인지 모를 아픔이었다. 오늘 아무래도 일을 못할 것 같다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갈비집 사장님에게 전해야 하나 전화기를 들고 망설이는데 어디선가 북치는 소리, 꽹가리 소리 같은 게 들렸다. 녹색 천막들이 곳곳에 펼쳐지더니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캠퍼스에 흘렀다. 아, 축제 기간이구나. 그러고 보니 나는 우리 학교 축제를 구경한 적이 없었다. 늘 알바를 하러 뛰어가기 바빴기 때문이다. 참 이상했다. 나는 분명 하루하루를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었다. 시급을 더 많이 준다는 주말 웨딩홀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고 학식에서조차 가장 저렴한 메뉴를 먹으며 아끼고 또 아꼈지만 월말이 되면 내 통장 잔고는 다시 제로가 되었다. 체력은 바닥이 나고 잠은 늘 부족했다. 왜 밤샘 공부를 하고 장학금을 받아도, 왜 주 7일을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쯤 내 인생을 바꾼 그날 밤을 만나게 되었다.